한국에 계시면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신다면은 직접적인 이런 계좌 가입을 통한 투자보다는 베트남 채권 같은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연구소 오대리입니다. 혹시 유튜브에 베트남 금리, 베트남 저축 상품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찍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오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잘못됐고 어떠한 점을 우리가 봐서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자가 이게 말 그대로 베트남 동을 저축을 했을 때 위에 7.9%를 주겠다는 거고 그 밑에는 달러를 저축을 하면 이자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와, 7.9%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7.9%. 지금 대한민국 금리가 1.25%고 미국 금리가 1.5%예요. 그리고 베트남이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5에서 5.5%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7%, 8%, 뭐 심한 데는 9% 이렇게 주고 있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은 제가 오늘 찍은 거예요. 호치민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돈을 싹 가져와서 여기 저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우선 정답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일을 했을 때 베트남 은행에 절대 많은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한국으로 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달러가 별로 없어요. 자본 유출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까 사진 다시 보시면은 왜 이게 0%인지 아십니까? 달러를 맡겼을 때 이자를 줄 만큼 돈이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트남도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바젤2라는 게 있습니다. 바젤2가 뭐냐면, 최근에 혹시 그런 기사 보셨어요? 하나은행이 베트남 투자개발은행 이 지분을 사들여서 2대 주주가 됐다. 기사가 한국 언론에서도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가 됐다. 근데 왜 베트남 정부는 지분을 팔까요? 은행들, 이 모든 공기업들은 민영화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베트남 정부가 지금 750억 불 정도의 외환 보유고가 있죠. 하지만 이걸로도 아직은 안전하다라고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특히 은행에 대해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베트남의 신용 증가율이 한 13% 정도 되거든요. 신용도를 올리고 있단 말이죠. 베트남 정부가 바젤2라고 해서 자기자본 비율, BIS 자기자본 비율을 8%까지 맞추는 거죠. 그거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일부 은행들에선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자본 비율을 넓히려면 당장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분 매각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 사례로 과거에 일본과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비에콤뱅크 많이 낯설 수도 있지만 3% 정도 취득을 했거든요. 베트남 금융업계의 시총 1위고 세계은행이 발표한 은행 순위 200위 안에 드는 큰 은행입니다. 여기 역시도 BIS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분 매각을 저는 추진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하나은행이 이제 베트남 투자개발은행에 대해서 지분을 사들였죠. 그래서 2대 주주로 올라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아오조와 은행이 OCB라는 지방은행이거든요. 여기 지분에 대해서도 9.9% 정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식의 은행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바젤2를 채택을 해서 이 조건을 맞추는 것도 많이 버거운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법률이 또 하나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비자를 발급을 받아서, 여행 비자든 발급을 받아서 은행에 가면 계좌 개설은 돼요. 거기서 저축상품을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베트남에 3개월짜리 만기 저축상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막 금리가 6%, 7% 이래요. 근데 이제는 그 가입이 안 돼요. 이제는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이 그런 저축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 메리트도 사실상 떨어졌다. 결론적으로 이 송금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 분들이 환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위험하죠. 불법적인
과거에 베트남에 뱅크런 사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계속 있었고,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오션그룹이라고 굉장히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이 오션뱅크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파산 이후에 1인당 보상 금액을 하나로 370만원 수준으로 벌었습니다. 예금 금리 때문에 많은 돈을 넣었다면 정말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건 맞지만 베트남에 만약에 계속 사실 거면 상관없습니다. 여러 은행들의 분산을 해서 높은 금리를 통해서 생활비에 많은 보탬이 된다면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시면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신다면은 베트남 채권 같은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채권이라든가 해외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에 간접 투자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방어를, 이유는 조금 낮추더라도 리스크 방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